20세기의 의료사건 8. 과테말라 매독 실험 은폐된 국가범죄. 의학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인류는 수많은 질병을 정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장의 역사 속에는 때로 과학적 탐구심이 윤리의 경계를 넘어 자행된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무려 60년 이상 은폐되었던 미국의 충격적인 인체 실험, 바로 과테말라 매독 실험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의 없이 고의로 끔찍한 질병을 감염시킨 사건입니다. 2010년에야 한 역사학자의 끈질긴 추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은 의학 연구의 윤리적 책임과 강대국의 오만함이 빚어낸 비극적인 국가 범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과테말라 매독 실험의 전모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먹고 냉전의 서막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국 군대 내에서는 성병 SCD, 특히 매독과 임질이 병력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은 국가적 과제였고 페니실린이 기적의 약으로 떠오르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 US 퍼블릭 헬스 서비스 PHS는 페니실린이 이미 감염된 후의 치료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 프로필락시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고의로 질병을 감염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연구 책임자였던 존 C. 커틀러 박사는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악명 높은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에도 관여했던 인물로 연구를 위해서는 윤리적 제약이 덜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중남미의 작은 나라 과테말라로 향했습니다. 당시 과테말라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교도소, 군대, 정신병원 등은 외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폐쇄적인 환경을 제공했으며 그곳의 수감자나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은 과테말라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와 협조 아래 누구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약 2년간 연구팀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상상하기 힘든 비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계획은 성병에 감염된 매춘부를 교도소에 투입하여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의 감염자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연구팀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의 팔이나 얼굴, 심지어는 성기에 상처를 낸 뒤 그 상처에 매독이나 임질, 연성화감 샹크로이드 등 성병 원인균을 직접 주입하거나 문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게는 척수 천자를 통해 뇌와 척수가 있는 공간에 매독균을 주입하는 끔찍한 시도까지 자행했습니다. 이 실험에는 교도소 수감자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군인들까지 약 5,5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중 최소 1,300명 이상이 고의로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당연히 어떠한 사전 동의 인폼드 콘센트 절차도 없었습니다. 일부 대상자에게는 페니실린 치료가 제공되기도 했지만 이는 치료 목적보다는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의 일부였을 뿐 체계적이거나 완전한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실험은 1948년에 돌연 중단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이 성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지면서 굳이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을 계속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의 중단이 곧 진실의 공개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했던 존 커틀러와 미국 공중보건국은 실험 데이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연구 결과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들은 기밀 문서로 분류되어 수십 년간 먼지 쌓인 캐비닛 속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폐는 단순한 과오를 숨기려는 시도를 넘어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졌더라면 미국 정부와 의료계가 직면했을 윤리적, 외교적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거나 죽어갔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 잔혹한 진실은 그렇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잊힌 듯 보였습니다. 역사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2010년 미국 웰즐리 대학의 의료사학자 수전 모코토프 레버비 교수는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관련 자료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존 C. 커틀러 박사가 남긴 미공개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기록들을 파고들수록 터스키기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사실들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정부가 과테말라에서 고의로 성병을 감염시키는 실험을 자행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레버비 교수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지만 역사가로서의 양심과 윤리적 책임감으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마침내 2010년 10월 이 끔찍한 진실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폭로되었습니다. 6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사건이 폭로되자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 과테말라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본 가치를 명백히 위반한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생명윤리 문제 연구를 위한 대통령 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를 거쳐 2011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의적 감염 사실, 사전 동의 부재, 취약, 계층 악용 등 실험의 모든 비윤리적인 측면을 상세히 기록하며 이를 미국 의학사에서 특히 부끄러운 한 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으로 인해 최소 8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생존자와 유족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은 주권 면제 원칙, 즉 해당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책임, 인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테말라 매독 실험은 과학적 진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연구 과정에서 사전 동의의 절대적인 중요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윤리 규정의 필요성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킵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과학을 오용할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임상시험 윤리 강령 GCP와 연구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과거에 대한 반성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이 어두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무거운 책무일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